딱딱한 정치를 벗고 책을 만나는 시간,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벌써 끝났어요? 아쉬워요 하면서 가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목소리를 저는 들을 때마다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불만이에요. 왜요? 우리 서현진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좀 맑은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젊었을 땐 그랬어요. 저도 은쟁반의 옥구슬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들어가면서 목소리가 좀 탁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 지적이고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실 저는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그 책을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시는 이미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또 책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지난번에 네. 좀 무거운 책을 갖고 나와서 네. 이번에는 가벼운 책을 좀 골라봤는데요. 네. 가볍지만 매우 감동적인 그런 책이고요. 작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또 많은 분들이 익숙한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바라 오코너 작가가 쓴 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완벽한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요? 일명 개훈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쪽에서는. 보니까 김혜자, 강혜정, 최민수 씨 등이 출연을 한 그 영화네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영화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보려고 했더니 가니까 이미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상영관 확보 못 해가지고 저희도 좀 말로 거둔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군요. 이제 꼭 봐야 된다 했는데 못 봤고 이제 책을 보니까 영화도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거는 책으로 보는 게 더 나아. 아니야, 이건 영화가 더 나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둘 다 괜찮군요. 제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책은 참 재밌고 영화로도 아주 수작이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좀 큰 스크린에서 보고 싶네요. 요즘에는 왜 사람들이 재개봉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재개봉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요. TV 볼 시간이 거의 없는데 네. 매주 금요일 날 EBS 명화를 거의 매주 봅니다. 네. 지난번에는 국제영화제도 네. 영화제 작품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매주 금요일. 그때 이거 한번 해주시면 제가 괜찮겠네요. 제가 지나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좀 붙잡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제목 봐서는 진짜 이런 얘기인가요? 개를 훔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고 네. 부서진 가족의 얘기죠. 어느 날 아빠가 집 나가고 그리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네. 거리로 나앉게 돼서 작은 고물 자동차에서 이제 세 식구가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유쾌하고 위트가 넘치는 그런 서술이 돼서 네. 아주 어려운 가정을 조명하면서도 뭔가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유머 코드는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살아온 과정을 네. 이력에 또 관련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지만 낙관적으로 위트와 또 유머로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네. 나온 사람들이 이제 유머지만 정말 감동을 주는 유머를 할 수 있죠. 여기 주인공이 11살짜리 여자 조지나라는 친구고 네. 그리고 이제 남자 동생 토비라는 말썽꾸러기가 하나 있고 이 두 아들 딸을 데리고 정말 억척스럽게 네. 삶을 엮어가는 그런 엄마가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지나 친구 루엔 그리고 무키 아저씨라고 있는데 네.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잠깐 등장하고 여기에 이제 윌리라는 이름의 개가 등장을 해요. 걔가 등장하긴 하네요. 네네. 걔가 조지나라는 주인공의 네.
마음을 훔치는 그런 이쁜 사랑스러운 개죠. 베스트 프렌드.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간략하게 등장인물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더 나오는 사람은 없고요. 꼭 이제 개주인 그 카멜라라는 아줌마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잠깐 뭐 배경으로 나오는 조지나의 담임 선생님, 화이트 선생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등장인물을 그래도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낭독을 해주실 때 참고를 하고 듣겠습니다. 네.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심상정 의원과 함께 소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글링은 개 훈방으로 가볼게요. 짧은 문자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개 또는 훔 또는 방 중 한 글자만 써서 주십시오. 제일 처음 개훈방으로 조합되는 세 분께 한국야구교육원 야구교실 3개월 수강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글링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래예요. 집이 좋아. 정말 귀여운 아역이죠. 이래 양. 우리 또 요즘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의 그 아역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맞아요. 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서 또 요 소녀가 나오기도 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주인공 조지나, 한창 예민할 나이에 겪는 환경 변화, 요런 거 뭐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이제 네. 여기서도 반항하면서 네. 그 자기 삶의 이유를 스스로 찾아가는 아주 당돌한 그런 주인공으로 나와요. 굉장히 어린 소녀인데 초등학생. 네. 갑자기 그러니까 가족이 집이 없어지고 바깥으로 나앉은 거죠. 네.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도 주차를 오래 해놓으면 네. 또 주인이 문제를 삼으니까 매일 옮겨 다녀요. 2, 3일에 네. 한 번씩 옮겨 다니고. 아. 그런 데서 이제 엄마하고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이죠. 그리고 그런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해법을 또 찾아가는 그 방법이 그 해법의 하나가 바로 네. 개를 훔치는 겁니다. 그러게. 근데 그런 방법을 스스로 찾기엔 너무 어린데 말입니다. 자, 감정이입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낭독으로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만나볼게요. 담임 선생님은 내게 엄청 많은 말을 쏟아냈다. 최근 들어 내 행실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또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 데 대해 몹시 실망했다고 하셨다. 그러더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자꾸만 물어보셨다. 아니요, 선생님. 아무 일도 없어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우리 아빠가 멀리 떠나버렸고 엄마는 살 집을 마련할 여력도 없으며 내 물건들은 쓰레기더미와 함께 버렸다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다. 가장 친한 친구가 더 이상 날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새 친구를 사귀어 그 애하고만 다닌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네 선생님 이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버스 안에서 루엔과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리자 토머스가 우리 옆에 우뚝 섰다. 오늘 걸스카웃 갈 거니? 그 애가 루엔에게 말을 걸었다. 리자는 금색 반짝이로 멋진 여자애라고 적힌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응, 너는? 루엔이 대묻자 리자가 포니테일로 묶은 금발머리를 어깨 위에서 흔들며 대답했다. 나도 갈 거야. 그럼 거기서 보자. 응, 그래. 내 마음은 질투심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걸스카우트라고? 학교가 끝나면 나는 걸스카우트에 가는 대신 토비를 돌봐야 했다. 게다가 회비를 낼 돈도 없었다. 하물며 식스플래그 같은 놀이공원이나 야외활동을 위한 특별 회비는 꿈도 못 꿨다. 엄마가 차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채운 비닐봉지가 앞좌석이고 뒷좌석이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낡아빠진 고물차.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다. 배기관으로 시커먼 연기를 쿨럭쿨럭 내뿜는 엔진에서 털털털 불안한 소리가 흘러나오는 이놈의 똥차. 나는 가방에서 사회교과서를 꺼내들고 그게 숙제인 양 제21장을 읽는 척했다. 엄마가 운전석에서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조진아, 제발 그만해라.
안 그래도 모두 다 힘들어. 내가 뭘 어쨌다고요? 몰라서 묻니? 엄마는 다리를 좌석에 올린 채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얼굴을 내 쪽으로 가까이 댔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엄마가 약속하마.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엄마는 또 한숨을 쉬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아마. 며칠만이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영원이라고 말하지 그래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후 내 뺨을 어루만지는 엄마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졌다. 미안하다 우리 아가. 정말이야. 매일 밤 기적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구나. 그래 돈이야.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결국 나는 개를 훔칠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우리가 이 진창에서 벗어나 다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위한 방법은 그것뿐이다. 책 속에서 조지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1살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요즘에는 좀 일찍 시작된다 치고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긴 나름대로 긴 낭독이었는데 여기서 보이는 조지나의 지금 삶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절망적인데요. 걸스카우트 못하고 네. 어떡하죠? 그 여자애들은 보통 남자애들보다 조금 빨리 철드는 것 같아요. 많이 빠르죠. 근데 이 조지나는 이미 세상 물정을 네. 통째로 지금 부여잡고 그러니까요. 자기 스스로 그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 궁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고도의 심리전, 부모님한테 까칠하게 저항하면서 네. 그것이 동시에 스스로의 책임을 키우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걸스카웃이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게 진짜 뭐 예쁜 단복도 맞춰야 되고 어디 무슨 뭐 견학도 가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부모님이 위에 언니들 둘을 한번 시켜보시더니 별거 없다. 너는 하지 마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어찌나 서러운지.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조지나의 네. 감정이 입돼가지고 그냥 몇 시간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이런 경험들이 아마 웬만해서는 있을 거예요. 뭐 요즘 어린이들이야 뭐 워낙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하니까 다 해줄게 뭐 이런 분위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엄마가 무슨 말씀하시면은 네. 고분고분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까칠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고 또 엄마를 다 이해하고 엄마가 안쓰러워서 더 까칠하게 할 때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역시 딸들은 참 빨리 철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어잉? 갑자기 아니 어쩌다가 개를 훔치는 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된 거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자기 그 단짝 친구한테 들켰어요. 네. 집에서 내쫓겨서 자동차 생활을 한다는 네. 것을. 그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작은 자동차에서 기대가지고 이렇게 창밖을 봤는데 거기에 낡은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개를 찾는 게 아니라 네. 얘는 사례금이 걸릴 만한 그런 잃어버린 개를 네. 기획해서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훔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일종의 범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요. 그게 이제 완벽하게 훔치는 방법인데 참 재밌어요. 첫째, 너무 시끄럽게 짖지 않아야 된다. 그 네. 개가 물지 않아야 된다. 가끔은 개 혼자 밖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네. 아무 관심 없는 늙어 빠진 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개 주인은 개를 돌려막기 위해서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부자여야 된다. 네. 큰 집에 살거나 리무진이나 그 비슷한 거 타고 다니는. 그럼 그런 개들을 지금 찾으러 다니는 그렇죠. 거예요? 동네를 동생을 데리고서 돌면서 드디어 큰 집을 찾아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그 주인 품에 사랑스럽게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윌리를 찾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개를 훔쳐요. 진짜 머리가 비상하다 해야 되나 영악하다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읽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책 선물 신청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조지나라고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다산책방에서 펴낸 바바라 오코너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승윤과 장재인이 함께 불렀네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듣고 올게요. 강승윤과 장재인이 함께 부른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심상정 의원과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읽고 있어요. 바바라 오코너라는 작가의 책인데 저는 이게 외국 작가 책인지도 몰랐네요. 어떤 작가인가요? 미국 작가고요. 그 성장 소설을 많이 쓰는 작가로 유명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거 때문에 뭐 모든 문학상을 다 거머쥐었죠. 그랬군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뭐 이분 관련된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네. 이분의 특징이 베스트셀러 작가라서가 아니라 또 뭐 권위 있는 상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네. 주로 가난한 가족, 부서진 가족, 또 외롭고 소외된 청춘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코믹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풀어내면서 그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는 아주 따뜻한 그런 작가 같아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소녀 중에 한 명이긴 했는데 이런 성장 소설들 되게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진짜 좀 남들보다 좀 조숙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뭐랄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나름대로 슬기롭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스테디셀러 중에 상당수가 또 성장소설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한국에서는 독립 분야로 성장 소설이 확고히 자리 잡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황석영 씨의 그 개밥바라기. 네.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저도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그것도 일종의 성장 소설인데 성장 소설은 이제 독일에서 주로 좋은 소설들이 많이 발전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 데미안. 데미안. 네, 데미안은 다들 읽으셨을 거예요. 또 그 김수현 씨 나오는 프로듀서에서 데미안 읽고 있는 그게 나와가지고 또 난리 났었잖아요. 그랬습니까? 네. 저도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그런 그 데미안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성장 소설.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너 자신만의 길을 가라. 그런 메시지가 그때 당시 저한테도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래서 심 의원님께서도 본인만의 길을 이렇게 ቍ꿋하게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성장소설 재밌는 이야기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대, 2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소설들도 재밌는 게 나오면 우리 기성세대들도 읽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우리 청년 세대가 좀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런 소설들이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조진아가 그래서 개를 훔쳤다가 다시 돌려줘서 사례금을 받고 요 돈으로 모두가 행복해질 거다. 사례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성공하는 걸로 풀렸을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네요. 또 한 명의 새로운 인물이 무키 아저씨. 그 불황자 행색을 하신 분이죠. 그분이. 네. 예, 이분이 이제 미스터리한 인물인데 잠깐 등장해서 아주 강렬한 인상 그리고 신조를 남기죠. 이분이. 신 스틸러인가요? 이런 분이. 조진아랑 무키 아저씨의 대화 낭독으로 한번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심우연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릴게요. 똑똑한 거랑 학교 성적은 별개다. 나만 해도 6학년 과정을 채 못 마쳤거든. 아저씨는 촉촉한 빵을 입에 집어넣고는 그래도 이 아저씨는 꽤 똑똑해 라고 덧붙이며 손을 쪽쪽 빨았다. 학교에 안 가면 일도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러디? 다들 그래요.
나는 평생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 어디서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요? 모든 곳이라니까. 아저씨는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불황자처럼 살아요? 말은 당돌하게 했지만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나? 하지만 무키 아저씨는 껄껄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아저씨는 일한다고 했지 돈을 받는다고 하진 않았다. 공짜로 일한다고요? 가끔은. 하지만 그런 일을 왜 공짜로 해주는데요? 왜냐면 말이다. 때로는 나한테 돈이 필요한 것보다 그런 일을 해결하는 게 더 급하거든. 헛소리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입 밖에 꺼내진 않았다. 그리고 말이야. 이 아저씨한테는 신조라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려주랴? 나는 흥 하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때로는 뒤에 남긴 삶의 자치가 앞에 놓은 길보다 더 중요한 법이라는 거다. 갑자기 아저씨가 내 등을 툭 쳤다. 나는 멍하니 윌리를 구경하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아저씨를 쳐다봤다. 그러자 그가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있잖아. 그런데 오늘 아저씨가 좀 이상한 걸 봤거든? 개를 찾는 전단지였는데 생긴 게 꼭 네 개 같더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땅으로 쿵 내려앉았다. 윌리처럼 생겼다고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나는 차마 아저씨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더 이상한 게 있는데 궁금하지 않냐?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간신히 대답했다. 뭔데요? 그 개의 이름도 윌리더라고. 그거 참 신기하지? 저 이만 가볼게요. 중얼대듯 말하고 나는 서둘러 윌리의 머리를 톡톡 만져주면서 잘 있어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짐 모퉁이를 향해 걸어가는 내내 내 뒤통수에 꽂힌 무키 아저씨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모퉁이를 막 돌아가려는 찰나 아저씨가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어이 조진아! 발걸음이 딱 멈췄다. 아저씨한테 신조가 하나 더 있는데 듣고 싶냐? 그러고는 내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때로는 말이야.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법이라고. 나는 귓가를 울리는 아저씨의 말을 애써 흘려들으며 몸을 돌려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러니까 윌리를 훔쳤다는 사실을 무키 아저씨한테 딱 걸린 거죠? 네. 근데 일단은 모른 척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아는 척을 안 한 건 물론이고 네. 뭐 야단도 안 치고 또 뭐 충고도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신조 2개만 남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때로는 뒤에 남긴 삶의 자치가 앞에 놓인 길보다 더 중요한 법이다. 이거 진짜 예. 와닿았어요. 또 때로는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법이다. 이건 너무나 실감나는 2가지 신조죠. 근데 어린아이가 11살짜리가 알아듣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예,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그 데미안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그 데미안의 주인공은 싱클레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친구로 싱클레어가 어려울 때마다 나갈 길을 이렇게 알려주죠. 여기서 무키 아저씨가 네. 그 데미안과 같은 그런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데미안을 언제 처음 읽으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읽은 것 같습니다. 아니 중학교 때 읽으셨는데 싱클레어 중학교, 네, 어떻게 중학교. 기억을 하세요? 저는 읽고 이거 나면 다 데미안을 잊어버리는데. 제가 대학 때도 또 읽었어요. 또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르셨죠? 많이 달랐죠. 예. 최근에는 언제 읽어보셨어요? 최근에는 못 읽어봤어요. 영화를 봤어요. 영화로. 네, EBS에서 본 것 같은데 영화. 그건 역시 금요일 밤에. 네. 아니 제가 좀 그건 장담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뭐 저의 너무 지극히 주관적인 또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TV에 그리고 대중에 비춰지던 심상정 의원의 이미지랑은 사실 그다지 어울리는 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읽으셨다고 네. 하니까. 네. 저랑 참 어울리는 책 같은데. 저는 굉장히 새롭고 또 새로운 면을 본 것 같기도 한데 이 책이 왜 좋으셨어요? 그 11살 조지나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그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그 당돌한 그런 기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세계와 부딪혀 본다는 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 네. 그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그 큰 감동으로 와닿지 않나. 그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제 비관만 하고 또 자기가 그 환경의 이 주체가 아니고 객체가 돼서 네. 한다면 결국은 뭐 헤쳐나갈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무너진 가족이 요즘 굉장히 많고 예. 또 가족들 자식들을 데리고 뛰어내리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예. 보면 정말 아찔하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본인의 삶을 개척하라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갑자기 저는 또 종종 말씀하셨지만 뭐 요즘 젊은 청년들 3포 세대, 뭐 5포 세대 뭐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청년들이 진짜 읽으면 조금 힘을 받겠네요. 네, 아주 재밌고 네. 유쾌하게 읽으면서도 지난 감동도 있고 또 자기가 살아온 과정에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장 소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가족 소설이자 성장 소설인 개를 훔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조지나를 보면서 심상정 의원님의 살아온 삶이 저렇지 않았을까? 약간 조지나 같은 느낌? 11살짜리 조지나, 21살짜리 조지나, 31살 이렇게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본인 입으로 정말 작은 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네. 팍팍한 삶 속에서도 네. 당돌하고 씩씩하게 성장하는 이제 조진아를 보면서 네. 작은 위로를 받을 거예요. 누구나 안 보신 분들 책도 네.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러면 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 투쟁을 하면서도 계속 꺾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정신력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네.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묻지마 대학.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부모나 사회가 정해놓은 길을 그렇죠.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우리 사춘기 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부터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런 고민들을 저희 때만 하더라도 네. 그렇게 사색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인으로 두 발로 서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전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니까 정해놓은 길로 달려가서 그 경쟁 속에 내몰려서 그 경쟁에서 이기면 다행인데 경쟁에서 진 아이들은 네. 그다음부터는 자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이유가 분명한 선택 하나하나를 대학도 자기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특히 하고 싶은 말은 자유라는 말은 자기 이유의 준말이다. 자유는 자기 이유. 예. 이게 신영복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 그래요. 예. 자유라는 말은 자기 이유의 준말이다. 자기 이유가 분명한 선택을 쌓아가는 것이 그 삶에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사는 길이다. 예. 그래야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가 되죠. 네. 그런 자기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선택일 경우엔 그 실패는 절망과 좌절로 가지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이유가 분명한 삶을 30대 중반인 저도 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결말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직접 읽으시라고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조진아라고 주시면 추첨 통해서 저희가 책 보내드릴게요. 오늘 책수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이제 조진아 얘기는 많이 했는데 네. 수많은 조진아 엄마 조진아 엄마들. 힘내세요. 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김현철의 When I Grow Up 들려드리면서 저는 의원님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심상정 의원과 함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또 좋은 책 한 권 알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오늘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요, 북카페 홈페이지 주소 남긴 방에 올려두겠습니다. PC로 꼭 접속해서 확인하시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랑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목요일에 북카페 웃고 떠들다 보니 이제 또 문 닫을 시간이네요. 시간이 훌쩍 가요. 오늘 끝곡은요, 아바의 I Have a Dream 준비했습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서현진이었고요.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다시 만나요. 꼭이요.